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40만을 맞아서 감사 인사도 전할 겸 제가 어떤 사람인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음, 사실 제가 지금 방금 간단하게 생각들을 정리하고 조금 즉흥적으로 찍는 거라서 약간 말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편하게 봐주세요. 음, 40만이란 숫자가 굉장히 조금 무겁습니다. 신기해요. 제가 일을 시작한 게 2016년이었는데요. 그로부터 지금 8년 반이 흘렀습니다. 되게 긴 시간이었죠.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사실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이었던 게 2022년 한 여름쯤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때 가을부터 갑자기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음, 사실 뭐 기분이 좋기보다는 그냥 조금 무거워요. 음, 그 숫자의 무게가 단순히 숫자로 보이진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명, 뭔가 마음을 또 의미하기 때문에, 또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이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최근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는 영상을 잘 못 찍었던 것도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약간 40만이라는 이유로 조금 약간 용기가 나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를 새롭게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데,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긴 한데, 그래도 최근에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92년생이고요. 보기보다 나이가 많지 않죠. 다르게 말하면 조금 나이가 있어 보이죠. 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바로 대구에 와서 대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에 가면서 서울에 왔어요. 음. 그리고 재밌는 건 저희 부모님과 저희 조부모님 다 전라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의 부모님들한테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나고 자랐다가 서울에서 또 이제 성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저의 어떤 학위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잖아요. 일단 말씀드리면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 영양학 또는 어떤 그런 체육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심지어 문과 출신이에요. 다만 저는 이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어떤 정보를 분석하거나 또는 외국어 같은 것들을 좀 익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도 고려대라고 하는 나쁘지 않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졸업하진 못했어요. 제가 학교에 다니는 중간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학교를 안 나가게 되면서 중간에 제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출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제 고대 친구들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어떤 고대라는 타이틀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긴 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걸 통해서 뭔가 과시하거나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과생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왜 다이어트 과학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느냐?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약간 일을 시작하게 된 이 배경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조금 다이어트의 어떤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2015년 또는 그 이전 그때까지만 해도 다이어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칼로리였습니다. 전문가 대중 할 거 없이 다들 칼로리 얘기에 매몰돼 있었어요. 우리가 살찌는 이유는 많이 먹고 적게 움직여서다.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 빠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다이어트 성공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요요가 오거나 또는 뭔가 폭식증이나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이어트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식증 같은 것들, 식이장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론화되어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다이어트 실패하면 그건 그 사람의 나태나 그 사람이 잘못했을 거다. 아니면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뭔가 더 먹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보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그때 사람들 이야기를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뭔가 열심히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옛날만큼 안 빠지고 또는 적당히 먹어도 오히려 살이 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참고 참다가 몸에 기력도 없고 어떤 이상한 건강 증세도 나타나고 여자분들은 무월경이나 어떤 생리 이상도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식이장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폭식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터지게 되면 보통 혼자서 저녁에 막 말도 안 되는 음식을 시켜 먹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반복되다가 토하기도 하고 먹터죠. 그런 것들을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이상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리고 개개인의 사건이라고 참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솔직하게 저한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명확하게 느꼈어요. 이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구나.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사람들한테 이야기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다이어트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와 있던 논문들이나 책들 또는 어떤 강의 자료나 또는 구글을 보통 많이 썼어요. 여기 있는 논문들, 영상 같은 것들도 많이 봤죠. 그러면서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전문가들 또는 당시에 있었던 다이어트 관련된 이론들을 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비슷했어요. 음, 칼로리 중심이었죠. 음, 칼로리 밸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열역학 법칙을 얘기해가지고 그걸 되게 뒷받침하는 듯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저도 그런 걸 믿었고 당시에 우리가 탄수화물과 관련해서도 약간 지금과 같이 보지 못했었고 또 그때는 약간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자주 여러 번 적게 먹는 것들 강조했었고 운동 많이 하라고 했었고 그때 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운동 그리고 적게 먹기였습니다. 샐러드 닭가슴살 닭고야죠. 그러다 감사하게도 2016년 가을쯤에 MBC 다큐멘터리에서 이 지방의 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먹고 지방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이어트에도 좋다 생각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합의된 어떤 명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어떤 제대로 제시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처음엔 안 봤어요. 불편했으니까. 저게 말도 안 된다. 지방 먹으면 당연히 살찌지. 지방 많이 먹으면 심혈관 안 좋은데 라는 걸 저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안 보다가 우연히 어느 날 보게 됐어요. 그리고 보고 나서 말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로우 캅, 키토제닉 이런 것들을 막 찾아보면서 외우고 있는 논문들을 봤는데 거기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은 밥심이다. 그리고 탄수화물 하루 3끼, 그 사이에 간식까지 먹는 게 영양학 전문가들도 권장한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패러다임이 탄수화물의 전체 열량에서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게 먹는 게 좋고 지방 최대한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전문가분들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대한 과학적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탄수화물 또는 지방을 통해서 음식에 있는 걸 통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게 꼭 탄수화물이어야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 지방 자체,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섭취된 지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콜레스테롤도 되게 소중한 물질이다. 우리 인체에서 되게 중요한 지질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이것들의 문제를 지적했던 논문들이 사실 되게 과학적으로 근거 모자랐던 것을 봤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까지가 한 파트였는데 이어서 간헐적 단식이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중반 되니까 그때는 약간 해외에서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통해서 간헐적 단식이 약간 주목받고 있던 때였어요. 2016년 즈음에 또 오스미 요시노리 박사가 이 오토파지 연구에 대한 공로로 또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서 이 개념이 조금 더 주목받았습니다. 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끼니를 거르는 것, 공복 자체는 되게 금기시되는 언어였어요. 네. 아침이나 뭐 끼니 거르면 큰일 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복 안 만들려고 뭐라도 계속해서 먹으려고 했죠. 과일이든 뭐 어떤 과자든 뭐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않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가끔씩 길게 굶어줄 때는 우리가 세포 대청소라고 부르는 오토파지 같은 것들도 일어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죠. 그걸 보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영양학에 되게 큰 명제들의 오류가 있구나. 또는 아직도 합의가 안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편견 없이 봤던 게 조금 더 약간 새로운 관점으로 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다이어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6년 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또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그동안 다이어트 책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관점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다이어트라는 게 살찐다는 게 단순히 칼로리 문제가 아니라 살찐다는 것은 몸의 대사 시스템, 이 메타보리즘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리고 각자의 몸마다 그 문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안에는 어떤 인슐린 저항성이나 렙틴 저항성, 뭐 코르티졸 과잉 같은 것들, 너무 자주 먹는 것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살을 빼더라도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실패하거나 요요를 겪는 것도 단기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몸이 메타볼릭 어댑테이션, 대사 적응이죠. 이 작용을 통해서 몸의 환경에 적용을 해버리면 그만큼 칼로리를 덜 태우게 되면서 몸이 요요에 더 취약해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칼로리 줄이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대사 문제를 고치고 뭔가 대사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들 말씀드렸고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편하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6가지 핵심 요소들 말씀드렸습니다. STILES 스타트 다이어트였죠. 첫 번째 S가 Stop Eating Bad Food 나쁜 음식 먹지 않기 대사를 망치는 음식들 그만 먹기 두 번째 T Time Restricted Eating 시간 제한 섭취하기 공복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먹어야 될 때 잘 먹고 불필요하게 먹지 말자. 너무 자주 먹지 말자. 그리고 잠들기 5시간 전, 6시간 전에는 공복을 유지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사 리듬에 맞게 먹자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intermittent fasting, 가라주 단식입니다. 가끔씩 긴 공복을 통해서 몸에서 뭔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또 소화관이나 또 세포들이 청소할 수 있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L, low carb이었고요. E, exercise, 마지막 S, sleep이었습니다. 잠 잘 자야 된다. 우리가 잠을 줄이면서 운동하고 식단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운동과 식단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쳐야 되는 게 잠이다.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7시간 이상, 이상적으로는 8시간 이상을 되게 깊게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022년에 처음 책을 내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에서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강의를 했었어요. 그 강의는 보통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 7시까지 하는 강의였는데요. 되게 빡세죠. 그 하루 동안 저는 사람들한테 우리 대사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시스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요소들, 세포 요소들이나 어떤 기관들의 요소들 그리고 약간 영양학이나 생리학적 이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 이어서 어떤 다이어트 패러다임에 우리가 뭐가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라는 강의를 2022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매월마다 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16차 강의를 했었고 그때까지 딱 강의를 하고 그 뒤로는 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클래스유라고 하는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그때 강의를 녹화한 게 있어요. 그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최겸의 강의가 있고 이 강의 어떤 영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보너스 영상을 보시면 그때 16차 강의 녹화본이 있습니다. 그날 강의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강의를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사이 정도 시간이면 다 들을 겁니다. 하루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시면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쫙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왜 오프라인 강의를 지금 쉬고 있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사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전한 것 같고 지금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하면서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작년에 강의를 이제 마치고 나서부터는 다음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이에요.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은 제가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1 쓰고 나서 또 1년 반 정도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 추가로 공부했던 것들 바탕으로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들을 보완해가지고 쓴 어떤 실전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전한 이야기가 무엇이며 여기에 뒤에 숨어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이제 쇼츠 같은 데서는 길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짧은 영상에서는 모든 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알고리즘에서 이 수염난 친구가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냐? 궁금하시다면 스타일스맵 플레이북이나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1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진심이신 분들은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해 초에 이 책을 냈고요. 현재는 또 중요한 책 하나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GAPS, 갭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영국에 있는 나타샤 캠벨이라고 하는 어떤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강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 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한 탑5에 드는 건강 도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장이나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주목하고 있긴 한데요. 여기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책을 제가 국내에서 공동 번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한 의사 선생님과 또 박사님 그리고 한 분과 저 세 명이서 이 책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번역을 조금 마무리한 작업에 있고요. 아마도 올해 가을이나 또는 4분기까지 이 책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갭스 책에 대한 소식은 나중에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시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컨텐츠를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듭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 말고도 많은 팀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팀원분들한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특히 그분들이 뛰어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겠죠. 방송이든 어떤 방송국이든 채널이든 이런 것들이 굴러가려면 어떤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방송국이나 유튜브 채널들은 외부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강 콘텐츠 회사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이 일을 오랫동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쉽게 말해서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우리 하고 싶은 이야기 똑바로 하려면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본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연구를 하는 작업들을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회사가 주식회사 겸엑스입니다. 이 겸엑스라는 회사는 겸엑스 라이프샵이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건강식품이나 아니면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서나 콘텐츠 아니면 어떤 블라차 같은 블라이 차단 안경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명확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예요. 겸엑스 라이프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어떤 제품을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아도 조금 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 겸엑스 라이프샵에 있는 제품들을 사주시면 그러면 또 그것들이 수익이 되고 회사는 그걸 가지고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발굴할 때 또는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더 많은 인재들을 채용할 때도 그런 돈들이 되게 소중하게 쓰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성인이시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겸엑스 라이프샵에 있는 제품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 또띠아, 제로 또띠아나 제로 모닝빵 아니면 뭐 블라차 같은 블라차 차단 안경 같은 것들, 바질 페스토 나왔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또 우리가 식단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희 또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 되게 좋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단하시는데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비싸지 않게 좋은 재료를 먹을 수 있게 간편하게 그런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올해 안에 몇 가지 더 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버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돈은 수단이잖아요. 그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은 제가 일을 시작했던 이유와도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8년 반 넘게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게 평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걸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응.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건 저한테는 되게 단순한 결정인데 우린 딱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죽음이란 게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에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싶은가, 또는 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싶지, 또는 어떤 걸 후회하고 싶지 않지를 생각하면 그 앞에 삶이 되게 쉬워져요. 그리고 저는 죽을 때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때 되게 기분 좋게 만족스럽게 떳떳하게 죽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건강하게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제 주변에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살면서 되게 베풀거나 도움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그때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덕분에 사는 게 조금 더 나쁘지 않았다. 재밌었다. 고마웠다. 이렇게 진심을 전하고
주고받고 "나 이제 간다. 잘 있어." 하고 떠나는 거. 그리고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많이 경험해 보고 고민해 보고 느껴 보고 음 너무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하루하루 현재에 잘 살다가 그렇게 때가 되면 가는 거. 제가 건강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뭐 120살 뭐 150살 사는 거 관심 없습니다. 요즘에 외국에 뭐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분이 되게 약간 장수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데 사실 저는 좀 결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살 넘게 사는 건 매력이 없는 것 같고 딱 100살 때쯤에 굉장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분도 좋은 상태로 우울하지 않고 또 활력 있게 그 순간에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 살아서 뭐 하냐 하는데 중요한 건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80살, 90살,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활력 있게 웃고 걷고 씹고 놀다가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지금 이 건강 통계를 보면 질병 통계를 보면 60대, 70대 질병, 암, 당뇨, 심혈관 질환, 뭐 자가 면역 질환, 장 질환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약들 계속 먹으면서 고지혈증 약, 당뇨약, 고혈압 약 계속 먹으면서 연명하다 계속해서 늙어가는 거 말고요. 또는 병상에 누워서 10년, 20년 보내는 거 말고요. 또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나의 쓰임을 잃어버린 채로 사는 거 말고요. 되게 기분 좋게 네 언제나 청춘이 아니겠지만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하루하루 약간 활력 있게 쓰고 자고 기분 좋게 먹고 이거를 100살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것도 딱 그겁니다. 너무 오래 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간 이 하루하루 순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느끼고 평안하게 너무 불안하지 않게 뭐 가끔은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내가 그것들을 회복 탄력성 있게 잘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 삶이라는 어떤 멋진 공간의 어떤 경이 같은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담아가면서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가 원하는 어떤 좋은 삶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어차피 우린 죽을 거고 죽을 때 우리가 돈을 가져가지 않잖아요. 생각해봐요. 너무 쉽잖아요. 돈 많이 벌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음.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한테 대가 없이 뭔가 베풀고 좋게 해주는 거 또는 나였던 어떤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을 담은 마음으로 어떤 좋은 거 만들어내는 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즐거워하거나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진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가장 원탑 지름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잘해요. 저는 어떤 계산이 빠르거나 어떤 막 머리가 좋고 암기를 잘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막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조금 어눌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어떤 정보들을 되게 편견 없이 되게 바라보고 분석하고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점과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조금 나쁘지 않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저는 이 점들 연결하는 어떤 닷 커넥터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점이라는 것은 정보와 정보 간의 연결일 수도 있고 정보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과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는 사실 뭐 뭐든 적당히 먹으면 된다. 뭐 설탕은 조금 좋지 않다. 뭐 밀가루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 밀, 나튀, 술 다섯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들 각각의 논리를 말씀드렸죠. 설탕은 왜 안 되는지, 밀가루는 뭐가 문제인지, 나쁜 기름, 튀긴 음식 각각의 어떤 대사적인 영향들이 뭔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설, 밀, 나튀, 술이라는 되게 간단한 워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 그것들을 또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이 정보를 또 대중한테 사람한테 연결시킨 거죠. 이런 일들이 저한테 약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재밌는 거는 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것 같은데 그게 저의 강점인 것 같아요. 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느끼는 이 감정들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온라인이 잘 돼 있나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거나 마음을 좀 쉽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어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을 하면서도 되게 신기하게 어, 일이 될 때 항상 보면 되게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항상 그분들이 뭐 돈을 빌릴 수도 있고요. 어떤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는 유튜브 출연하시는 에리님처럼 뭔가 영상 출연해 주시고 인터뷰해 주시고 또는 되게 멋진 전문가분들
뭐 의사 선생님들, 뭐 이영호 선생님도 계시고 정영 선생님도 계시고 어떤 주한 교수님도 계시죠. 그리고 사례자분들, 그분들이 그때 돈도 제가 못 드렸어요. 제가 그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인터뷰비도 못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돈도 안 받고 나와가지고 이야기 주시고 이거 도움 주시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한테 되게 댓글로나 또 메일로 또 주셨던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 또는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신다고 얘기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계획 중에 하나가 앞으로 제가 하게 될 전문가 컨텐츠인데, 이런 식으로 약간 제 역할 자체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동안은 사실 제가 어떤 패러다임을 좀 구축하긴 했지만 어떤 판을 짜고 거기에서 되게 어떤 각자의 분야에서 되게 뭔가를 하고 있는 전문가분들, 자신의 분야에서 되게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임상 경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어떤 지식들을, 지혜들을 제가 어떤 끌어내고 그것들을 또 쉽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 컨텐츠 전하는 거. 어떤 이론도 실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멀어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는 많은 분들께서 겪고 있는 그 삶의 하나하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또 잘 드러내는 것들, 그 역할을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간 여기서 넘어가자면 제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시작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책임 인터뷰 시즌 2입니다. 예전에 제가 차에서 인터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그동안은 이 인터뷰를 좀 쉬고 있었는데 올해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뷰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내로라 하는 전문가분들이나 또는 사람들한테 전해지면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모실 거예요. 그리고 차가 아니라 조금 더 멋진 세팅에서 좋은 촬영팀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아마도 7월부터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오게 될 게스트분들이 또 어마어마하신데요. 첫 번째 게스트분도 대단하시고 두 번째 게스트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국내나 해외 이런 건강 분야에서 되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뛰어나신 분들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해안들, 지혜들을 또 제가 콘텐츠로 전하려고 합니다. 설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할 수 있게 된 것은 제가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봐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이 콘텐츠가 대세인 세상에서 구독자 4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힘이 있죠. 의미가 있어요. 제 말에 힘을 실어주고, 저런 사람은 진짜 이런 평범한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그런 구독을 눌러주시고 모아주신 힘들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40만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가분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섭외하는 게 쉬워지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재밌고,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가끔씩 댓글로 다이어트 과학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과학자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과학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과학자라는 게 어떤 과학 관련된 어떤 뭔가 그런 전공을 하고 어떤 학위가 있어야 한다면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학자라는 개념이 어떤 과학이라는 걸 되게 좋아하고 과학의 개념으로 어떤 정보들을 분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필요한 어떤 연구를 만들어내는 사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또 과학자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께서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다이어트 패러다임들, 또는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설탕이나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이나 또는 간헐적 단식, 또는 시간 제한 섭취, 또는 잠을 잘 자는 것들, 또 그 외의 대사 문제들,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되게 빠른 시기부터 오래전부터 전해왔잖아요. 지금이야 이런 혈당 스파이크나 어떤 혈당 다이어트, 뭐 저탄수화물, 뭐 공복 같은 것들 되게 유행하고 있지만 이거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분들, 의학학회들이 반대할 때부터 이 근거가 무엇인지, 이거 근거가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런 논리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면, 이걸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과학자가 아닌가. 예. 물론 아직 많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아직 되게 어떤 초짜 과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계획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일을 조금 더 잘해서 건강 주제에서 필요한 것들 또 잘 연구해내고 좋은 전문가분들이나 사례자분들 이야기들을 잘 드러낸 다음에, 그리고 또 좋은 식품들,
우리가 식단하는 게 되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많이 바꿔 놓고 그때쯤에 저는 약간 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러 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미국이나 또는 영국이나 호주 중에서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생리학이나 또는 생명과학이나 또는 영양학이나 또는 어떤 미생물 쪽이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뭘 원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어떤 대학원 같은 데서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대학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저한테 조금 더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한테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 사람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런 이름들, 그런 명칭이나 학위 타이틀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내려놓으시고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논리 이것들이 맞는지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모자라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뒤쯤에 보시면 그때쯤이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면 꽤 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직 저는 시작에 불과해요. 저도 아직 많이 모자라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감사한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고 있고 마치 책임의 채널 같지만 또는 제가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이 되기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공동대표입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가 2명인데 저랑 공동대표 이인학이 있어요. 네, 인학이란 친구는 저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그때부터 가장 친한 어떤 형제 같은 친구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 문제를 이해하고 일을 시작할 때 이낙이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낙이한테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이 일을 하고 싶은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같이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낙이가 저를 믿고 서로 올라와서 둘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그때는 처음에 같이 살면서 되게 가난하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낙이란 친구가 그때 저를 믿고 서로 올라와가지고 되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이낙이란 친구가 뒤에서 굳은 일들을 다 하고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다 견뎌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따 공장 가서 전구를 갈아야 돼. 그래서 이낙이란 친구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 나를 믿어줘서 되게 고맙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무언가를 만들고 전하고 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되게 힘들었지. 되게 힘들었고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같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고 믿고 함께 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리고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음. 그리고 이낙이 말고도 그 뒤에 같이 합류한 팀원들이 많았어요. 지금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떠난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다 엄청난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각자 다 또 각자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 친구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음, 어떻게 우리가 인연이 이렇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되게 중요한 것은 그 시절에 우리가 같이 되게 함께 했던 것들이고 그것들이 되게 그 시간에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잘 지내길 바라고 또 저희 회사에 있는 또 많은 팀원분들 특히 우리 제로베이커리 팀원이나 컨텐츠 팀원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그 고생하시는 그 출근과 퇴근 그 날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봐주세요. 그것들이 세상에 큰 변화 만들어 왔고 지금도 만들 거고 앞으로도 많이 만들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시고 저희 팀원이라는 것들 자부심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떠난 분들도 고맙지만 힘든 시기 있었잖아요. 우리가 2022년쯤에 되게 힘들었죠. 그때 되게 월급도 엄청 밀리고 되게 뭔가 그때 보험 4대 보험도 못 내고 그때 막 되게 제가 죄송하다고 막 하던 그때 되게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하면서 믿고 남아줬던 분들한테는 특히 더 감사 생각합니다. 그때 구독자 10,000명 안 됐었는데 39만 명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일을 만든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닿기까지
또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죠. 뭐 통큐님, 뭐 김기돈 선생님, 또 인터뷰 그 뒤에 출연했던 분들, 제가 다 이름 부르지 않겠지만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터뷰비도 못 드리고 어떨 땐 밥도 못 사고 그냥 이제 되게 급하게 촬영만 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또 제 어떤 이야기에 힘 보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큐님 그 저도는 피펜 해주시면서 통큐님도 네, 통큐님도 사실 직장이 따로 있으신데, 통큐님은 또 연대 화공생명과학부 나온 되게 엘리트고 되게 좋은 직장 가지고 계신 분인데, 또 그렇게 휴일 날들에 또 시간 내셔가지고 저랑 같이 카메라 앞에서 얘기해 주시고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통큐님이랑 했던 영상들이 또 잘 됐었죠. 네. 통큐님이 곧 아빠가 된다고 합니다. 네. 통큐님께서 올해 가을쯤에 아빠가 된다고 하시는데 감사한 일이죠. 건강하게 좋은 가족도 새로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리님,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니죠. 에리님에 대한 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에리님은 이제 2022년 3월쯤에 그때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어떤 지금까지 되게 오랫동안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해왔었고 계속해서 요요를 겪고 싶어 했었는데, 2020년 3월에 제 유튜브를 처음 보시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에리님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그때 저한테 그때 구독자가 너무 적으니까 반응도 없고 하니까 저한테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거 마음대로 쓰라고, 이거 보내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용기가 될 것 같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그걸 제가 그때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반응이 또 좋았어요. 댓글 막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리님한테 혹시 인터뷰 하실지 여쭤봤었고, 그래서 에리님께서 이제 저랑 같이 인터뷰를 했었고, 그날 사실 원래 어디서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촬영할 데가 없어가지고 차에서 찍은 거였어요. 차의 그 앞에 유리창에다가 그냥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하나 놔두고 그걸로 찍은 겁니다. 그 영상이 또 많은 분들한테 알고리즘에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구독자가 되게 빨리 늘었어요. 그때가 시작이었고, 그때 그렇게 그 영상이 2022년 가을에 터지면서 이전 영상들이 갑자기 다 잘 되더라고요. 네, 뭐 설탕 영상, 뭐 나쁜 기름 영상, 또는 그 전에 있었던 것들 다 잘 되면서 또 되게 그랬고, 또 신기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8년 반 동안 진짜 약간 이거는 사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건 누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거죠. 집밥 콘텐츠를 하게 된 것. 제가 그때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를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2월에 다이어트 사이언스 클래스 때 에리님을 모셨어요. 그냥 초대해서 수강생으로 모신 거죠. 에리님께서 그날 수강생으로 오셨는데, 그날 이제 에리님을 알아보신 분들이 있었고, 중간에 막 에리님한테 가가지고 막 요리 팁 같은 거나 이런 것들 막 여쭤보고 사진 찍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끝나고 나서 강의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에리님한테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에리님 그 저랑 같이 이렇게 요리하는 콘텐츠 해보시는 거 어때요?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때 에리님께서 약간 조금 당하셨어요. 네, 에리님께서 본인이 어떤 음식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전공자도 아닌데 되게 주저하셨어요. 자기가 하는 게 될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에리님,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에리님이 에리님의 가치를 충분히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었고, 제가 에리님한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지나가지고 에리님께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웰컴. 처음 뵙겠어요. 아유, 나 이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 여기서 또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 안녕하세요, 어머니. 스튜디오 아니에요? 여기 그 와, 여기서 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 집에 들어가는데 주방이 와, 이렇게 예뻐요?
저는 그 집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에리님이 요리 잘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냥 요리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주방을 보는 순간 약간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주방이 딱 그냥 이걸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 식탁, 그 큰 식탁.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약간 되게 소름 돋았어요. 이게 말하는 제가 그 되게 경이로웠던 이게 진짜 우연일까라고 생각한 어떤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영상을 되게 찍고 그때부터 제가 2박 3일 동안 아마 밤을 샜을 거예요. 밤새서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걸 올리려고 되게 빠르게 계속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편집자분이 퇴사한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막 제가 편집 못 하는데 막 해가지고 진짜 빠르게 해가지고 급하게 올렸어요. 그래서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2022년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12월 24일 날 저녁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사실 그 영상을 편집해놓고 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올리기 전에 한 5번은 울었어요. 그 마지막 엔딩 올라올 때 제가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몇 번 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낙이라는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나 이거 잘 될 것 같다. 이거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낙이는 그때 약간 조금 이제 애매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그때 저희가 되게 많은 실패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 많이 위축돼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올리고 나서 예상했던 대로 콘텐츠가 잘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작년 1월부터 이제 집밥 콘텐츠를 정규 콘텐츠로 찍게 된 거예요. 1화 때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집밥 콘텐츠 1화 레시피가 채소찜, 아보카도 마요네즈 그리고 바질 페스토 채소 볶음이었어요. 그때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가 있었는데 제가 당연히 그게 엑스트라 버진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 이제 냉압착한 거라서 좋은 거고 퓨어나 그 낮은 단계들은 안 먹는 게 좋아요.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상표를 딱 봤는데 퓨어 아보카도 오일인 거예요. 그때 등에서 땀이 쫙 났습니다. 왜냐면 그걸 제가 콘텐츠로 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에리님한테 여쭤봤더니 에리님께서 그 퓨어와 엑스트라 버진의 차이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망했다 사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출연자분 중에서 한 분이 갑자기 저 에리님 드리려고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을 가져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날 거기 오면서 코스트코에서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 오일을 사온 거였어요. 선물 드리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다시 설거지하고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 그 아보카도 오일 마요네즈 만들기 전에 이미 뭔가 마요네즈가 묻어 있을 거예요. 그 묻어 있는 게 퓨어입니다. 그게 이전에 실패했던 거고 그걸 다시 만들어서 초록새우 나왔던 게 엑스트라 버진으로 다시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 맛이 좋았습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분이 딱 그때 그 필요한 걸 가져왔을까? 네.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 뒤로도 되게 많았어요. 뭔가 되게 신기하게 필요할 때 딱 적절한 사람이 나오고 항상 그랬어요. 이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딱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딱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랑 이제 결별할 때가 왔을 때 그래야 할 때가 왔을 때 또 이상한 계기로 그 사람이 갑자기 뭔가 연락을 끊거나 사라지거나 화를 내거나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각자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이 있겠지만 제가 이 일을 해오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크게 배운 것 중 하나가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존재한다. 있다 분명히. 그리고 그 존재가 뭔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걸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지금 종교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천주교 세를 받긴 했지만 군대에서 마음이 힘들 때 받은 거고 제가 미카엘이긴 하지만 뭐 진정한 의미의 종교인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순수한 마음이랑 진정성 가지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시험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나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 시험들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버텨나가다 보니까 한 7년 버티다 보니까 그쯤부터 갑자기 뭔가 일들이 이렇게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되게 귀인들이 나타나고 자꾸 뭔가 도움이 생기고 도와지고 돈 필요할 때 돈 너무 없을 때 또 누구 갑자기 안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도움을 주고 무슨 촬영하는 날만 되면 날씨가 안 좋다는 예보가 있어도 좋아져요. 너무 좋아져요. 어떤 소중한 일이 있을 때 갑자기 날씨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집밥 콘텐츠 하면서도 가끔씩 어떤 출연자분께서 펑크를 낼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개인 사정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촬영하기 하루 이틀 전쯤에 펑크를 낼 때도 있어요. 근데 펑크 나가지고 또 새로운 분 모시고 오면 또 그 사람이 그날 하이라이트를 만들고, 또는 제가 사례자들의 이야기를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막 왔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연결되고, 네. 그리고 가끔씩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약간 응원하고 있다고 또는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이 그렇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쩌면 그런 한 사람 사람의 그 마음들이, 그런 염원들이 또는 응원들이 이게 진짜 어떤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무형의 무언가가 아니라 진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 어떤 진짜 끌어당기는 법칙이든 뭐든 뭐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직감이고 저도 이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이 존재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큰 우주고 그 안에 신성이 있다는 말을 진짜 믿어요. 그 한 명 한 명이 신인 게 아니라 그 한 명이 어떤 신의 성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진짜 믿어요. 그래서 그 한 명 한 명들이 조금 더 평안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가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들 또는 앞으로 만들 영상들을 통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전부일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멕시코 어부의 이야기인데요. 네, 이거 인스타그램에서 본 거예요. 그 어떤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멕시코에 갔는데 멕시코 바닷가에서 어떤 어부가 물고기를 되게 잘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어부가 물고기를 되게 잘 잡는데 되게 잠시만 일하고 그냥 집에 가서 퇴근해서 뭐 가족들이랑 밥 먹고 쉬고 너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업가가 어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어부 양반, 이렇게 물고기 잘 잡으시면 이것들을 조금 더 많이 일을 하고 뭔가 사업화하면 나랑 같이 뭔가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부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렇게 해서 물고기도 많이 잡고 하면 이걸 사업을 키워가지고 미국에 가서 더 크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사업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하면 그것들을 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뭔가 더 할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부가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그 사업가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는 노후에 되게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되게 놀면서 가족들이랑 같이 쉴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부가 말했어요. 이미 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소. 제가 이야기를 잘 못 살린 것 같긴 한데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다음에 뭐 하면, 이거 하면 다음에 뭐.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만 가면 뭐가 된다. 대학 가면 그게 아니에요. 대학 가면 또 뭐 좋은 직장 가지면, 막상 좋은 직장 가지면 또 거기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좋은 직장 가지면 그 다음 뭐예요? 좋은 배우자랑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애 낳고. 우리가 자꾸 뭔가 미래에 자꾸 뭔가 행복이 있을 거라고 자꾸 가정하면서 자꾸 현재를 미루잖아요. 물론 현재에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절제도 하고 해야죠. 근데 이 현재라는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허상 같은 어떤 뒤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면 저는 자꾸 우리가 길을 잃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독자 40만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냐? 옛날 같았으면 저는 다음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구독자 50만, 100만, 뭐 200만, 회사 더 키우고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4가지 집중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를 믿어주시고 봐주시는 이 콘텐츠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이 40만 명 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100만까지 나가겠지만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일단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더 많은 좋은 정보들 콘텐츠로 전하는 것. 두 번째, 이 사회가 조금 더 건강하게 먹고 사는 게 쉬워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겸엑스 라이프샵에서 좋은 제품들도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비싸지 않게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것, 그 구조 만드는 것. 세 번째, 이 일이 되게 만들어준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도와주신 분들, 또는 지금 우리의 팀원들, 이분들의 삶에 보답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저 개인, 그리고 저의 가족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친구, 이런 소중한 사람들, 제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들 잘 주고받고 오늘 하루하루 더 많이 웃고 또는 울기도 하고 더 제대로 현재에 살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쓰고 기쁘게 쓰고 푹 자고 또 하루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합니다. 불편한 욕심도 없고 뭔가 뭐 달성해야 되는 거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잘 하다 보면 뭐 또 돌아오면 등산하듯이 한 스텝 한 스텝 올라가다 보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쯤에 막 숨 차가고 막 힘들 때 돌아보면 올라와 있고 돌아오면 또 올라와 있고 마지막 돌아오면 뭐 어디 높은 데 있고 그러다가 가는 거죠. 뭐 때가 되면 죽는 거죠. 혹시나 지금 삶이 조금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은 것 같거나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약간 잠시 숨을 좀 고르면서 편하게 보시면서 조금 더 내가 어떤 삶 살고 싶지? 그러니까 자꾸 그 다음 하지 말고 저 뒤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저 끝에 목적지는 어디일까? 어떤 느낌일까? 대략적인 방향 같은 것들 잡아보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내가 무언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있고 그것을 믿어주고 오랫동안 좀 버티고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시간에 어떤 고통들이 있겠죠. 무시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런 것들 무시하고 옳다고 생각하시면 밀고 나가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의도가 순수하고 진정성이 확실하다 보면 그것들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귀인들이 오게 되고 어떤 필요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더 믿어주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또는 개인의 커리어에서도 뭔가 혹시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영감이나 응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두서없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이어트계의 마이클 조던보다는 그냥 다이어트계의 최겸이 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좋은 컨텐츠나 제품으로 만드는 사람, 세상 건강을 바꾸는 사람, 아니면 점을 연결하는 사람, 그 정도로 기억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최겸이었습니다.